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상승 마감을 해서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금요일날 장이 약간 열리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우리에게는 큰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 분위기로 마감이 됐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나쁜 뉴스들이 제법 있었죠. 뭐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썩 좋지 않았고요. 이런 부담감들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가 또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로 전환이 되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또 곧버스에 올라타 있다고 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뭐 롤러코스터 장세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뭐 단기적 수익을 노리는 그런 단기 조정에 베팅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위기가 단기적 조정을 세게 만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내리고 바로 땡겨 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곧버스 투자가 그다지 썩 유리해 보이진 않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은행주들의 실적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뭐 내년에는 조금 꺾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이 쑥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만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은행주들의 실적 증가율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자, 올해까지는 그런 영광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3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뭐 오늘 뭐 눈이 온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은 딱히 보이진 않는 것 같긴 한데요. 뭐 지역에 따라서 눈이 오는 곳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올 겨울에는 눈이 제법 일찍 그리고 좀 자주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상승도 좀 자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은요, 다우지수가 0.5%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46% 상승을 했습니다. 뭐 상승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조금씩 이제 들락날락하는 모습 좀 있고, 또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긴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상승 기조가 단기로 나타난 이후에 약간 쉬어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구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모두 상승 출발했고요. 상승 기조를 쭉 이어갔습니다. 근데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나스닥 쪽은 조금 음봉이죠. 상승 출발한 것보다 조금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마무리가 됐는데 아마도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술주들의 부담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에 대한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경제지표가 증시에 썩 좋은 뉴스가 아니었다. 즉 배드 뉴스였다 이런 얘기인데 발표된 실업지표가 여전히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9천 명으로 집계됐다. 그래서 직전 지난주보다도 이제 2만 4천 명이 감소를 했고요. 예상치보다도 2만 명 정도 밑돈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가 22만 9천 명 정도였거든요. 이게 이제 주 후반에 나타날 수 있는 변수 요소가 될 수 있는 나쁜 뉴스였는데 뭐 그렇게까지 시장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 이것도 약간은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은 4.5% 정도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월치보다 조금 상승했다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올라갔다는 거. 그 다음에 뭐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3.2%. 자, 지금 CPI 지표와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근원 CPI로 봐야 되는 것인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CPI 지표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기대치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인플레이션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노는 부분들인데 뭐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연준의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결됐을 경우에는 저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연준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네, 긴축 종료, 그 다음에 금리 인하까지는 지금 얘기가 없지만 인하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뭐 크게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이런 배드 뉴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네, 요런 것들을 또 시장에서는 좋게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 좀 되기도 하겠습니다. 일부 데이터가 흔들리더라도 네, 연준이 정책적인 부분들을 바꿀 만한 그런 정도의 큰 변동성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시장의 어떤 상승 흐름을 타고 분위기를 타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쭉 끌고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이미 탔는데 여기서 또 다시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흔들려서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10년물 국채금리 역시도 장 초반에는 4.3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많이 내려갔죠. 네, 이러다가 3%대까지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락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가, 네, 뭐 실업지표라든지 이런 등등 나오면서 조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이 기준금리, 또 국채금리, 이런 금리와 연결된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 기술주들이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조금 내려섰다는 부분들이 아마 이런 데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긴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네, 국채금리는 이제 4.4 정도 형성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10년물이요. 그 다음에 30년물 같은 경우는 4.5 정도, 그 다음에 2년물 같은 경우는 4.9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1.7 정도 베이시스 포인트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4.8 정도였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 올라가서, 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5% 밑으로 떨어져 있다는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신 내용이 좀 될 겁니다. 어쨌든, 네, 정책, 그 다음에 금리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내용 보시면은요, 엔비디아가, 네, 조금 하락했어요. 실적이 완전 서프라이즈인데, 이 정도면은 대단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인데, 만약에 실적이 이렇게 안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주가가 좀 안 좋았네요. 2.4%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 쪽, 네, 그런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내년도에 좀 불안하다. 이런 식의 느낌이 나타나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발을 뺀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만, 네, 이 엔비디아에 대한 그 향후 전망치 같은 경우는 $700 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엔비디아의 이런 열풍은 네, 뭐 쉽게 식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되기도 합니다. HP, 휴레패커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중국 쪽 수요가 조금 부진하다. 중국이 지금 경기 둔화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여러 방면에서 부담감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휴레패커드는 인공지능 AI PC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2% 정도 올라갔다. 역시 AI가 대세이긴 합니다. 그죠? 아무리 나쁜 이야기라도 AI를 뭐 한다 그러면은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긴 하네요. 자,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5% 정도 네, 폭락하다가 지금 1% 정도대로 마무리되긴 했는데, 얘네들이 왜 그랬냐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오펙이죠. 얘네들이 이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뭐지? 추가 감산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쿵 하고 떨어졌는데 일단 뭐 연기 일자가 뭐 그렇게 막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 며칠 뒤로 미뤄진 거라서 너무 과하다, 뭐 아직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낙폭을 좀 회복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5%까지 이 변동성을 보이고 떨어졌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네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부분이 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원유 추가 감산 논의가 순조롭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투자자들의 투심을 좀 회복시켜준 것이 아닌가 생각되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제 유가의 어떤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조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다지 큰 폭의 변동성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 보게 되시면은 이 기술주들에게는 조금 불리한 내용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있습니다만 당장 영향을 크게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단기적 부분에서는 조금 주춤거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길게 보신다라면은 네, 어차피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할 것이다 보여집니다. 뭐 특별하게 새롭게 나온 뉴스들 없고요. 자, 연휴죠, 연휴. 네, 추수감사절 연휴, 블랙 프라이데이 연결되기 직전 이 연휴 시점 전에 그래도 상승 마감했다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증시 때문에 곧버스에 올라탄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이요 곧버스 ETF에 몰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더 하락하는 쪽으로 베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수가 더 많이 내려갈 것이다, 시장이 더 많이 내려갈 것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곧버스에 투자하는 것은 이거는 저거죠. 그 시장이 뭐 종목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곱하기 2 정도 땡겨가지고 네, 레버리지를 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3배짜리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네, 곧버스 쪽으로 진행이 되어 있다. 근데 이번 달 들어서서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167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기간 국내 ETF 중에서는 네, 최대 순매수 규모다. 그러니까 곧버스 쪽에 가장 많이 몰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요. 단일 종목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은 상위 5위에 해당되는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곧버스 쪽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이제 많이 내릴 것이다. 이거는 뭐 공매도 금지에 따른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얘기도 나오던데 사실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 당연히 뭐 가상의 매도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뭐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이 매도가 없어지는 건데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한다. 이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개인들이 이렇게 ETF 쪽으로 몰리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곧버스 쪽으로 더 많이 몰리고 있는 거긴 한데, 뭐 반대로 보면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 쪽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개인 대 기관 외국인의 싸움은 꾸준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근데 시장 자체가요,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곧버스에 투자하는 거, 그다지, 네, 좋은 성과를 올리기 어려울 것 같다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갈 만한 어떤 가능성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 단기적 상승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이건 단기 하락에 대한 단기 반등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선 위에 딱 올라서 있는 모습이라서, 지지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리는 부분들은 그다지 효과 보기 어렵고요. 횡보 이후에 상승하거나 뭐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은 변수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2-3% 먹으려고 들어갔다 그러면 할 말 없겠습니다만 뭐 흐름을 보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조금 이거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업종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에도 몰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2차전지 인버스에, 네, 매수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2차전지를 좀 많이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이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급반등했다가 이제 하락세를 보이니까 이쪽으로 갈아탔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2차전지 이렇게 이쪽에 몰려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발로 차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즉 개인들도 2차전지 쪽을 계속 사들이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예전처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2차전지에 대해서 목을 메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고 2차전지를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같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렸던 그런 강력한 힘이 없기 때문에 2차전지가 뭐 슬금슬금 네,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2차전지 쪽으로 일단 인버스 진행을 했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2차전지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네. 그래서 단기 차익을 노리고 인버스에 투자하는 것 같다라는 식의 어떤 분석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그렇죠. 곧버스나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단기적 변동성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것 같긴 한데 이 공매도 금지 이후에 대체적으로 주가가 잘 오릅니다. 그리고 좀 이제 잘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냥 급등을 쳐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곧버스 매매 이런 쪽은요 레버리지를 걸게 되면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나타나서 단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수준의 그
실적, 뭐 수익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그렇게 쉽게 대응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품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특히 상승 기조를 타고 있을 때 하락 쪽에 베팅한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 따라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 반대적인 관점에서 네, 이 기관과 외국인들은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느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볼게요. 올해 4대 금융지주 연간 순이익이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4대 금융지주는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4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올해 당기 순이익이 무려 16조 원.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은행 하나당 4조가 넘게 평균적으로 수익이 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평균 수익률이 4조 한 1000억 정도, 4조가 넘네요. 그죠? 지난해 15조 8천억이었거든요. 이거보다 또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상승 흐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가 되는 거고요. KB금융의 순이익이 5조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증가하면서 배당도 더 많이 주고 또 은행주에 대한 기대감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해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주가 흐름 나쁘지 않은데요.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따지고 본다라면 더 좋은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자, 아무튼 그런 모습이 있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실적이 조금 증가했다. 그래서 4조 7천억, 하나금융지주도 3조 7천억. 근데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조금 순이익이 감소해서 3조 원대 이제 막 넘어간다, 이 정도만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4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이런 상승 랠리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떨까요? 뭐 일단 4분기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내년도에는 이제 실적이 조금 다운될 것이다. 왜요? 네, 뭐 금리가 어째서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상생 금융 방안이라는 게 있죠. 즉 이자율이 너무 높다. 네, 정부에서 요즘에 계속 은행을 압박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너무 높다.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조금 낮춰보자라고 하는 방안을 이제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근데 이게 제법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2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되면 은행들이 이제 충당을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 이자 이익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 실적에서 순이익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죠. 뭐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일단은 이자를 다 내세요. 대신에 우리가 포인트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뭐 캐시백 해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는 없겠죠.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좀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어떤 이자율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자는 낮아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서 이제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은행은 머리 잘 쓰겠죠. 머리 잘 쓰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정책을 그러니까 쓰겠죠. 그래서 뭐 순이익이 조금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은행에게 크게 타격을 준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하지만 올해보다 순이익이 나빠지게 된다라면 투자 심리에 좀 식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은행주주 같은 경우는 한 내년 상반기라고는 보고 있는데 적당한 수준에서 일단은 많이 올라왔을 때 이번에 배당 기대감을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적당하게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되니까요. 일단은 그런 정도의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올해 상황은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장기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또 상승을 했는데 유가도 조금 내려갔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나쁜 뉴스가 나왔지만 시장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느낌이겠죠. 그래서 분위기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약간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그 개인 투자자들은 고버스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익에 반하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 좀 있습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개인이나 기관들,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네, 개인의 이런 부분과 반대적으로 네, 주가 상승 쪽에 베팅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또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은행주들의 특히 4대 금융주주의 순이익이 쑥 올라갔는데 이거는 뭐 올해 뭐 내년도 뭐 계속 실적 증가율은 계속 진행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지만 내년도 실적에서 약간 부담스러운 것은 이제 상생 금융 방안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제도적으로 은행 내부에서 실적이 어떤 감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부담스럽겠죠. 그 뭐 예전에 현대차가 실적이 많이 나왔지만 리콜 네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충당금 네 보유한다고 해가지고 실적이 나빠졌었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참고를 좀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스타코믹스요. 네.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많이 봐줘서 2번, 3번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고점에 사가지고 물렸어. 그래갖고 밑에서 손절 매도를 했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다음에 이 손절 매도한 걸 가지고 복수한답시고 또 고점에 있는 거 또 사는 거야. 그래갖고 또 물려. 또 내려가. 너 저번에도 그랬으면 그럼 이번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했는데 다음에 또 고점에 물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심하게 욕을 할 수는 없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번씩 돌아보시고 나의 매매를 복귀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고점에서 매수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체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분위기 이렇게 나쁠 것 같아 보이진 않은데요. 일단은 그래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내렸기 때문에 반도체 쪽의 분위기는 조금 다운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보시고요.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어떤 시장이 올라갈지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예측하지 마시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만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